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접해보는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제 옵션 거래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다른 이제 투자 상품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고, 뭐 주식 할 때 이런 이제 마인드 같은 거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떤 방법이냐면 대선 전에,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제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 급격하게 장이 이제 변동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고 또 리스크 헤지로 같이 하는 이런 방법인데, 뭐 주로 이제 중요 지수 발표할 때 뭐 FOMC에서 미국 이제 FOMC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이제 고용 통계 발표하거나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할지 인하할지 이런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할 때 보통 그 장이 그 전과 후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는데, 그때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아시다시피 주가도 그러고 뭐 엔 달러 뭐 이런 이제 외환거래 같은 차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직전이나 직후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한 투자 방법인데, 자 보시면은 이건 이제 2016년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당시 이제 그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을 때가 이제 여기인데, 이때 이제 그 직후로 크게 이제 하락하고 다시 크게 또 폭등하는 이런 차트 형태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선 후에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대선 전후는 기본적으로 과거 차트를 다 분석해봐도 이렇게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2012년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오바마 2차 정권 때인데, 이때로 이제 보시면 오바마가 이제 이때쯤에 당선을 했었거든요. 11월 4일인가 그때 이제 당선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 이때도 전과 후에 이런 식으로 되게 장이 일단 급격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년치 차트여서 이게 별로 이제 큰 움직임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단기간에 어쨌든 상승 하락 이렇게 이제 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다시 트럼프 이제 당선됐을 때처럼 크게 이렇게 우상승한 그런 이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008년도, 이때가 이제 1차 오바마 정권인데, 이때는 이제 이때도 당선됐을 때가 이제 딱 이쯤인데, 전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게 장이 박스 형태가 아닌 그런 이제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였어요. 이때 이제 리먼 쇼크가 있었던 해여서 그 전부터 이제 차트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형태였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1년치 차트로 보다 보니까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트럼프 때, 특히 이제 트럼프 때 2016년 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FX를 했었는데, FX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외환거래인데, 그때가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이제 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때쯤에 이제 이때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5년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여서 굉장히 그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이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한 103, 4엔쯤에 있었는데, 당선되자마자 거의 100엔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거의 진짜 막 하루에 2엔, 3엔 이렇게 움직였어요. 2엔, 3엔 움직이다가 다시 또 크게 반등하는, 또 2, 3엔 반등하고 그 후로 크게 이렇게 엔야스가 됐던 그런 이제 차트예요. 그런 식으로 대선, 그러니까 전후는 모든 이 상품 차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아마 곧 공지가 뜰 거예요. 어떤 공지가 뜰 거냐면, 대선 전에는 급격하게 장이 변동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공고가 떠요. 보통 SBI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공고를 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어떻게 버냐 이건데, 자, 이제 옵션 거래. 제가 이제 옵션 거래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떤 거래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방식을 다 설명드릴 건데, 옵션 거래는 다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미래에 미리 정해진 미래 날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5일, 올해 이제 12월 5일에 어떤 상품의 가격을
미리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12월 5일에 어떤 상품의 일정 가격을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은 어떤 회사가 한 주에 뭐 7,000엔 해요. 그럼 이제 일본은 100주부터 살 수 있으니까 70만 원 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70만 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 3년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서 이제 그래서 내가 70만 원을 3년 후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을 사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권리가 뭐 5만 원 해요. 그럼 그 5만 원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3년 후에 내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면은 이건 이제 사라지는 거고, 행사를 하면은 이 이제 권리금으로 나머지 이제 이거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만 원 이상이면은 내가 이제 이득 보는 거고, 70만 원 미만이면은 내가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구조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로 설명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권리 행사 가격이 써져 있어요. 이제 그 기간이 있죠.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옵션 거래요. 여기 SBI 증권에서 이 옵션 신규 주문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게 니케이 가격이에요. 니케이 평균 그 가격 지수 가격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죠. 뭐 23,250, 뭐 23,375 이렇게 125엔 단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종가가 뭐 23,500, 지금 이제 니케이 평균 지수가 23,50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게 제가 이제 설정을 예를 들어 이제 11월에 설정을 해요. 11월에 설정하면은 내가 이제 11월 13일까지 이제 SQ일이라고 밑에 써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현재 지금이 23,500인데 내 생각에 11월 13일까지는 24,500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이제 여기 권리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은 여기 신규 매수 있죠. 여기 이제 클릭해서 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오르, 풋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코오르 같은 경우는 내가 24,500 이상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코오르 가이, 이렇게 신기 가이를 사는 거고, 만약에 24,500까지 그러니까 오를 것 같지만은 24,500까지는 안 가고 이 사이에 멈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머물 것 같을 때, 카이는 이 위로 뚫고 갈 때 하는 거고, 풋도는 이제 반대죠. 내가 지금 이제 가격이 23,500인데 11월 13일까지 한 뭐 1,000엔 정도 내린 가격 22,500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신기 가이를 하는 거죠. 카이를 하면은 22,500보다 더 내려간다고 예측을 할 때 하는 거고, 내려갈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다. 한 뭐 대충 이 정도까지 내려갈까 할 때는 22,500을 우리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가지 방법이 총 있는데 주로 이제 카이를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코오르 이렇게 하는데,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내가 11월 13일까지 24,500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이 카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주문 창이 떠요. 그럼 이제 이게 권리금이에요. 이 돈을 주고 24,500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나중 가서 행사 안 할지는 내가 이제 결정하고 이걸 사는 거죠. 살 때 이제 판이 있죠. 지금 이제 바로 살 수 있는 건 여기겠죠. 주식이랑 이건 똑같아요. 47엔에 있지만, 그러니까 한 장이라 하거든요. 이건 이제 한 장이라 하는데, 한 장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 장을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제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47,000엔을 내가 하나 살 수 있어요. 여기 1을 클릭하면은 두 장을 사면은 이제 94,000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사면은, 자 이건 이제 샀어요. 내가 샀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11월 13일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니케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24,500에 이제 부근에 되면은 이 권리금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당연히 이제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니케이 평균이 이 부근인데 23,100, 200, 300 이쯤인데, 이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내가 비싼 가격을 내 가지고 사야겠죠. 왜냐면 더 현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11월 13일까지
뭐 보통 이제 24,500까지 찍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 들 수 있죠. 1000엔 차이니까.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권리금이 싸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대선을 이용하냐 이건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이런 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대선 전후는 기본적으로 크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 같은 것도 예를 들면 24,001개 갑자기 뭐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뭐 23,000까지 쭉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24,000에서 25,000까지 뭐 갑자기 뭐가 이제 호재로 발동해가지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크게 할 텐데, 이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47,000원이 비싸다 생각 들면은 이거 더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25,500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6,000엔에 한 장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잖아요. 현실성 없기 때문에 싼 거죠. 11월 13일까지 니케이 평균이 25,500까지 가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싸지만은, 대신 이게 이제 만약에 가까워지면 이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권리금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니케이가 갑자기 올라서 24,500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게 6이 아니고 거의 뭐 60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10배, 20배 충분히 뿌릴 수 있어요, 옵션은. 그래서 대선 전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 한쪽을 사놔요. 예를 들면 6,000엔 같은 건 하나 사놓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밑에 쪽, 예를 들어 뭐 2,000엔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21,000엔, 이건 이제 45,000엔, 45 곱하기 1000이니까 45,000엔에 한 장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사놓고, 아까 말한 이제 25,000엔대 뭐 25,500이나 뭐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은, 그럼 양쪽에 하나씩 사놓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장이 이제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사면은 6,000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23,000에서 만약에 2만까지 내려갔으면은 이 돈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실을 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이제 손실을 안 보고 이 권리금을 어차피 권리금 잃는 걸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쪽이 이제 크게 벌면은 어차피 한쪽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이거 이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을 하나씩 사놓고 한쪽이 이제 크게 오르는 걸 기대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 한쪽으로 이제 버는 방식이죠. 왜냐면은 옵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10배 뭐 20배 이렇게 충분히 오르거든요. 이렇게 장이 이제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굉장히 이 금액이 크게 이제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때 옵션 거래가 진짜 막 이런,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2만, 예를 들면 2만이 지금 23,000엔 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게 갑자기 장이 폭락하니까 23,000엔이 갑자기 막 50만 엔, 그러니까 뭐 20배, 30배 이렇게 이제 오르거든요. 크게 그렇게 폭락을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쪽, 그러니까 내릴 것 같다에 한쪽 사놓고, 반대로 이제 오를 것 같다에 한쪽 이렇게 한 장씩 사놓으면은 한쪽을 장이 크게 변동할 때는 어차피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버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리스크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장이 이제 크게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박스 형태, 예를 들면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여기 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짧아 보이지만 거의 뭐 6개월 사이 이제 차트인데, 이런 경우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상승하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양쪽 극단의 두 개를 사놔도 이렇게 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쪽도 크게 안 오르고 한쪽은 어차피 다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쪽을 다 잃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선 전,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고용 통계 발표 이런 전에 그럴 때 이제 양쪽 이렇게 사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제 변동할 때 내가 한쪽으로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FX, 그러니까 외환거래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5엔에 내가 사놓고, 또 반대는 공매도를 걸어놓고 대선 전에 크게 움직이니까 한쪽, 그러니까 선조 라인을 딱 정해놓고 한쪽으로 팍 이렇게 오를 때 거기서만 내가 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방식인데, 반대로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경우도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선물 거래는 옵션 거래랑 비슷하지만 그건 이제 내가 지수를 이제 공매도하거나 사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차트가 움직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뭐 이제 리스크 헤지로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밑에 쪽도 하나 사놓잖아요. 밑에 쪽 사놓으면 이렇게 장이 지금 안 좋지만 더 이제 장이 폭락할 때는 내가 이제 개별주로 손해 보고 있어도 이거로 이제 이게 이 금액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옵션 거래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 많이 지금 하락장이고 개별주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에 이제 이런 게 좀 마음이 좀 부담되고 마음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런 이제 리스크 헤지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리스크 헤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하락장에도 내가 여기서 또 이득이 좀 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옵션 거래가 좋고, 왜냐면 이게 소액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좀 밑에 쪽 사놔도 돼요. 어차피 하락장에는 이런 것도 다 오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22,000엔 예를 들면 100이면 이제 10만엔. 그럼 이거 좀 비싸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21,000엔에 사면 돼요. 그럼 이건 45,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딱 한 장만 사놓으면은 장이 이제 크게 폭락한다. 그럼 이 45,000엔이 뭐 이제 20만엔, 30만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 이제 개별주는 다 내리지만 이거로 이제 또 20만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로 리스크 헤지를 하죠.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옵션 거래가 중요하지만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선 때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양쪽으로 걸어 놓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오를 때 어차피 반대쪽은 이제 버린다는 생각으로 한쪽으로 크게 벌어가지고 이득이 난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찬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땠는지 또 보고 드릴 예정인데, 저는 지금 이 11월 푸토 가이를 지금 하나 사놓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이제 12일 기한으로 한 25,000 부근에 또 코오르 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저 지인 중에는 이 선물 거래랑 옵션 거래만 이렇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전업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로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만 하시는 건 추천 안 하고, 보통 이제 리스크 헤지나 아까 말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약간 이거는 이제 투기지만은 충분히 기대치가 높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벌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활용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옵션 거래는 이제 안 해보시면 좀 처음에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옵션 거래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상품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제 꿀팁, 아마 이런 거는 좀 인터넷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제가 이제 지인으로 이렇게 들은 방법이고, 저도 이제 올해가 2016년도에는 제가 이제 제대로 투자를 안 해가지고 올해 이제 제대로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연구해 볼 생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